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불과 하루 전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패닉으로 몰고 갔던 FTX발 시장 급락이 잠시 멈추고 시장은 조금의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경색은 결국 다양한 형태로 협업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자산들에게 동시다발적인 신용 경색을 일으키게 되어서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제 원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공유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24시간 동안의 FTX 거래소 사태 관련 그 변동 상황과 함께 향후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계실 듯 하여서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이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진행 상황과 함께 다시 한번 커뮤니티 빌딩이 어떻게 파이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의 온체인 활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역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구독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을 갑자기 패닉 상태로 몰고 갔던 FTX 거래소의 진행 상황입니다.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거래소 인수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면서 전체 시장의 긴장도는 극도에 달하였고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포기 뉴스를 전함과 동시에 FTX의 구원 투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계 저스틴 선이 이끄는 트론 블록체인입니다. 저스틴 선은 FTX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그 협력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으며 특히 트론은 FTX 거래소 내에 트론 관련 토큰 보유자들에게 자금 지원 및 그 구제책에 대해서 협조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FTX의 모든 트론 관련 토큰, TRX, BTT, JST, SUN, 그리고 HT 등의 보유자 뒤에서 서 있겠다는 발표에 더하면서 우리는 FTX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시작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모으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경색은 블록체인 전체 산업 발전과 투자자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TX 역시 트론과 특별 신용 도구 합의라는 구제책을 만들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FTX가 10일 트론과 특별 신용 도구 설립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트론 관련 토큰 보유자들은 FTX로부터 외부 지갑으로 1대1 비율로 자산 스왑이 허용되면서 단기적인 뱅크런을 막고 거래소에 대한 신뢰 역시 회복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론 신용 도구에 관한 발표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해당 기능은 미국 동부 시간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가동하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FTX는 스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1,300만 달러의 자산이 배치될 것이며 향후 자본 주입은 주간 단위로 계속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CEO 샘 뱅크먼 프리드 역시 트론과 공조하고 다른 모든 수단을 작동시켜서 거래소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CEO 개인에 대한 많은 의혹과 당국의 조사 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고 해도 FTX 거래소의 이번 낙진 효과로 인해서 상당 기간 동안 시장은 그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FTX 사태로 인해서 미국 정부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그리고 미국 법무부 역시 동시에 FTX 거래소와 그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를 그리고 SEC와 CFTC는 민간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할 예정으로 있으며 FTX의 대출 상품을 포함해서 FTX US에서 거래되는 일부 자산들이 증권성이 매우 강한 성격으로 파가고 있어서 FTX US가 취급한 일부 토큰들이 만약 증권성이 있다고 판명이 될 경우에 FTX는 미국 증권법을 위반한 셈이 되면서 유동성 해소와는 별도의 이슈가 크게 불거질 전망입니다.
FTX의 이번 유동성 부족 문제는 코인데스크 US가 지난 2일 FTX와 자매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 구조가 지나치게 FTX 발행 토큰인 FTT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지적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 창펑 자오가 그들이 보유 중인 FTT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FTT의 가격이 급락하였고, 그 시세가 하락하자 해당 보유 물량 청산으로 인해서 유동성 부족의 사태로 급진전되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FTX의 고객 자금 전용 문제 역시 금융 사기 문제로도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태가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언제까지 작동하게 될지 예상하기는 매우 힘들기도 합니다. 또한 CEO 샘 뱅크먼 프리드는 바이낸스의 인수 포기 의사와 동시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상황이어서 향후 거래소의 운영과 그 지분 구조에 대해서도 매우 복잡한 구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이번 유동성 사태는 매우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FTX 거래소가 과연 회생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비즈니스에 따르면 현재 FTX 거래소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유동성은 약 80억 달러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는 FTX가 현재 94억 달러의 자금을 수혈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FTX 회생을 위해서 80억 달러의 유동성이 필요하고 현재 트론 창업자인 저스틴 선과 코인 거래소인 OKX 그리고 테더 플랫폼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총 10억 달러를 조달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논의안은 실현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미 트론은 그들의 해외 법인 구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금 확보 스케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스탠퍼드대 스타트X를 알아보면서 소개해드렸던 실리콘밸리의 대표 벤처 펀드인 세콰이어 캐피탈과 헤지 펀드인 서드포인트 등과도 그 구제 금융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세콰이어 캐피탈은 이번 FTX 사태로 인해서 붕괴된 FTT 토큰 보유고 2억 1천만 불이라는 금액을 그들의 대차 대조표에서 손실 처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FTX 거래소 투자를 통해서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사태와 함께 미국 노동부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7.7%가 올라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7.9%를 하회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정이 예상이 되고 전체 금융시장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 중이라는 점과 이번 FTX의 유동성 위기가 다른 코인 업체로 번진 사례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도 코인 시장의 추가 하락에 제동을 걸고 잠시 동안 큰 반등을 보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의 진행 상황과 여타 플랫폼들의 유동성 문제가 갑자기 부각이 될 경우에 시장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큰 변동성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매우 집중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뉴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체인몰이 어제 공지하였던 대로 드디어 글로벌 바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기 상상했던 대로 중국의 대형 도매상이나 제조업체가 참여해서 글로벌 배송이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할 듯 하지만 전 세계 지역 어디서나 자신의 상품을 업로드하고 로컬 판매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한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파이 전체의 가치 형성을 시작할 수 있는 많은 거래량이 발생할 토대가 되기 때문에 파이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인 간 P2P 형태에서 조금 더 진화한 파이 플랫폼 기반 웹3 커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 바텀홀의 거래 자료에 의하면 어제 11월 10일 약 691건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17,624개의 파이가 이동이 되어서 현재 거래 건당 약 25.5개의 파이가 사용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지역의 동시다발적인 거래를 염두에 두었는지 파이 바텀홀의 마케팅 책임자인 에드윈 호는 파이 바텀홀은 반드시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이 되어야 하고 그 URL 접속 시 반드시 주소를 확인해 줘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스캠 사이트들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파이체인몰의 URL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파이코어 팀의 트위터 계정이 드디어 오늘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3,500만 명 이상의 활성화 채굴자들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파이 커뮤니티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파이의 특성상 모두 휴대폰을 통해서 채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제 가까운 미래에 1000만 명 이상의 커뮤니티 파워를 트위터에서도 보여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파이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미래가 웹3 플랫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파이 채굴자 위에 투자기관이나 언론이 바라볼 수 있는 지표로서 매우 상징적인 역할을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많은 채굴자들과 블록체인 사용자들이 특히 파이가 실제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온체인 활동을 기반으로 그 블록체인의 활용성과 속도 그리고 거래량이 증명이 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채굴자들의 증가뿐만 아니라 SNS 커뮤니티의 파워 또한 이러한 온체인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좋은 지표로 활용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저는 파이체인몰이 글로벌 시장에 동시에 거래 시스템의 확보가 되고 이것이 파이코인의 미래 가치 형성에 얼마나 큰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므로 온체인 지표와 오프체인 지표를 나누어서 그 거래량과 그 속도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기술적인 지표를 아직은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점점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전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온체인 트랜잭션을 서서히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온체인이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메인넷 위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트랜잭션을 말하며 오프체인은 메인넷에서 벗어나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의미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결제 기반이므로 그 온체인 거래의 한계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향후 스마트 컨트랙트가 파이 네트워크에서 실행이 될 경우에 NFT에 의한 민팅의 효과까지 모두 파이 네트워크의 온체인 활동에 영향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때 본격적으로 파이 네트워크는 균형 잡힌 소각과 발행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파이의 장기 보관 가치 혹은 장기 저장 가치로 가게 되면서 매우 높은 가격 폭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미 파이코어 팀은 사전에 스테이킹이라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파이오니어들의 기대 심리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기술적으로 트랜잭션의 수는 폭등하지만 스테이킹 효과로 인해서 제한된 개인들의 실제 거래 가능 물량을 통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이동시키는 트레이딩 개념의 거래인 유통 속도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엄청난 트랜잭션과 낮은 유통 속도는 가치의 폭등을 의미하므로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절대 낮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KYC 속도에 지칠 이유는 없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소중한 파이오니어 한 사람들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AI 기반 파이의 KYC 시스템의 발전 속도가 곧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의 그 오랜 기다림에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